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굳이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코스피의 수익률이 1등을 기록하게 된 것은 불과 작년하고 올해 한 14개월밖에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 1월달, 2월달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거든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분위기가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또 항상 불안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해외 시장을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해외 쪽에 또 우수한 성과 이런 것들의 기대 요소를 떠나서 해외 증시를 봐야지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 판단이 조금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선진국 증시 흐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저희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최근 국내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할 수 있겠지만은 찾으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반대인가요? 어떤 흐름인가요? 네, 찾으시는 분들이 적어진 건 아니고 조금 네. 더 국가를 다양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국내하고 다른 국가들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런 걸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나타나는 특징이 국가별로도 그렇지만은 기업별로도 차별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 역시도 강해지는 시기가 최근이다라는 점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애널리스트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사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안 올라갈 때 또 오히려 막 더 물어보고 싶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해외 주식 많이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우리 최보원 애널리스트를 많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연초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수년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 건지 최근 지지부진한 미국 증시의 흐름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은 최근에 상당히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맞아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다른 국가들하고 조금 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선진국과 신흥국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다른 국가들보다도 한국 쪽에 이제 반등이 상당히 좀 컸고요. 선진국 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나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국가 는요 정책과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지는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보다도 상반기 중에서도 2분기보다는 1분기 때 그런 모멘텀이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펀더멘털은 연초 대비로도 오히려 더 개선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가치주들보다도 실적 전망치 오히려 크게 상향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요. 이 미국은요.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게 이 2월 말 3월 초에도 정책과 실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주식형 자금을 줄이는 이러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는 지수가 빠르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미국의 자금에 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영향이 또 상당히 컸었는데 최근 보면은 뭐 상당히 좀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 굉장히 좁은 박스권 사이에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적어도 2월 말 3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 아닌 상당히 답답한 국면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런 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3월보다는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말 3월 초까지는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이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금 자체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정책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국가들로 조금은 쏠림 현상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 요소, 대외적인 리스크는 항상 또 미국을 거치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지금은 답답한 흐름이지만은 하반기 들어서 혹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미국은 하반기에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게 진행이 그렇죠. 되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에서도 3분기 때 정책이 상당히 구체화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2분기까지는 조금은 이 정책이 공격적으로 무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양쪽의 당에서 조금 더 세게 이 정책들이 부담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러한 정책들이 정돈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연초 대비로 뭐 30~40%씩 빠르게 오르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상승 여력 현 수준 대비로 한 10%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셨듯이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증시를 밀어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책 효과라든지 아니면 AI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를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게, AI 기업들은 좋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오르나 못 이렇게 가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AI의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실적이 오르고 주가도 네. 오르는 모습 보여지는데, 반면에 투자를 빠르게 하면서 수익성에 대해서 이 증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수혜 기업들이 많은 지수들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책, 실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더라도 수혜 기대가 되고,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대표적인 정부들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재 업체들, 인프라 업체들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AI 인프라들 가장 기본적인 뭐 전력 인프라부터 아니면은 반도체까지 다 구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뭐 정책 기대감,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의 방향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뭐 발표된 4분기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실적 흐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70% 이상이 예상보다도 양호한 매출과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거는 IT 기업들과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2026년에 실적 눈높이가 연초 대비로도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랐는데 지수는 덜 오르다 보니까 진입 부담이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펀더멘털 이외 요인들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3월인 만큼 그런 측면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4월에 어닝 시즌 때 펀더멘털 조금 더 주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 모멘텀에 조금 더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 전략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결국은 뭐 이번 발표되고 있는 실적 자체도 상당히 양호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미국 증시를 힘들게 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가 AI 테일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AI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익성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뭐 캐펙스의 부담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AI의 발달에 따라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우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포 심리는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은 그러한 측면이 크게 반영이 되는 지역인 반면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무래도 유럽의 인프라 업체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업체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을 위한 투자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S&P 500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지수는 또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제조업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AI 기업들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도 한 톨 더 들어가야 되는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인프라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조금 더 선별적으로 들어가시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2026년도에 이제 주요 테마를 좀 선정을 하셨는데 약간 이제 또 저희 에어리즘이라는 키워드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아무래도 에어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 흐름을 조금 더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일부 M7 기업들이라든지 일부 업체들에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던 시기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AI라든지 테마주들도 조금은 분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에어리즘 쪽에서도 A 같은 경우에는 AI,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인프라, 그 제조업체들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I는 아무래도 인프라 업체들입니다. R 같은 경우에는 로봇,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투자 거래 방법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의 업체들, 테마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우주와 관련된 스페이스와 관련된 업체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입니다. 미드 스몰 캡으로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주목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측면도 함께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미드 스몰 캡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이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동안 대형주 대비해서 밀렸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중소형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해당 섹터의 종목군들을 잘 아실 테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또 중기적으로 ETF를 바탕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업체 ETF가 이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도 대표적인 인프라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XI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네. 글로벌 인프라 업체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ETF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IXG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 ETF도 있는데요. 미국 금융 ETF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ETF하고는 다르게 이 ECB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하를 시킬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책금리 인상할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수혜가 동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한 가지 아이디어로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중심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뭐 사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니케이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효과라든지 특히 이제 뭐 다카이치 사나이의 뭐 정책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사실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 시점에서 일본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단순히 타카이치 내각이 출범을 해서 빠르게 올랐다라기보다도 네. 이번에 중의원 선거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서 그러한 중의원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서 2차 내각이라고 하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예산안이 빠르게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요. 일본은 4월부터 예산안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정책을 빠르게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3월에 조금 더 정책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제조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요. 인프라 투자가 한국보다도 조금은 더 이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화로 전환이 되는 속도 자체가 좀 더뎠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업체들이 있는 상황이고 세제 혜택까지도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혜 업체들이 조금 더 주가 차원에서도 실적 차원에서도 정책 모멘텀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상승 여력은 여전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한 6, 7%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네, 그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한국보다는 예, 부각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이 좀 네, 덜 부각이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수혜 업종은 IT나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뭐 글로벌 정책 혹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워낙 국내 증시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럽 증시는 관심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유럽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유럽 쪽에 대한 증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죠. 유럽도 사실은 이 주가 차원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뜯어보면요. 매크로 지표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실적도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가 될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요, 이 금융주들이 반등을 하는데 금융주의 비중이 높은 게 또 유럽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또 이제 대응을 해야 그렇죠. 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출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연휴 전에 이 12 차원에서도 그러한 측면에 강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것도 이 일부 기업인데 그게 산업재 업체들입니다. 해당 기업들 중심으로 반등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IT 안에서도 제조업체들, 인프라 업체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유럽 지수들은 조금 더 반등이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 미국보다는 조금 반등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환경 하에서 사실 전 국가 혹은 대부분의 국가의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각 국가들마다 섹터별로의 투자 전략 자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유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국방비 지출에 따른 산업재 관련 섹터 혹은 금융주들이 또 상승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나 혹은 미국과는 또 굉장히 다른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전반적인 이제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마이크로적인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최보원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